안녕하세요. 최재봉의 마케팅 톡톡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초보자 분들께서 방문객을 빨리 늘리고 싶은 분들 계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블로그 지수를 빨리 올릴까, 이거 고민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분들한테 오늘 해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으로는요, 블로그 이웃 늘리기로 방문객 1,000명 만드는 방법입니다. 부제로는요, 이웃의 댓글이 블로그 지수를 올려준다 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블로그 글을 열심히 쓰고 계시는데 상위 노출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상위 노출이 안 되니까 당연히 방문객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방문객이 없어도 고정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이게 바로 서로 이웃이라는 기능입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이웃이 지수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웃만 늘려서는 지수에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몇천 명이 있어도 지수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영향이 있을까요? 네, 바로 이웃과 소통할 때 블로그 지수에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 이웃이 100명이라고 해도 서로 하트도 늘려주고, 그 다음에 댓글이 뭐 20개, 30개씩 올라가게 된다면 1000명의 서로 이웃을 가지고 있는 분보다 훨씬 블로그 지수가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블로그는 이웃과 소통하는 재미를 느낄 때 방문객이 폭발한다. 이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블로그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댓글을 단다면 정말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런데 댓글로 서로 소통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저하고 소통이 되고, 정말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웃으로 소통하는 그런 서로 이웃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이버에서 블로그 지수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누가 봐도 전문성이 인정되는 글 가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꾸준히 사용자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죠. 자, 검색 로봇은 눈이 달렸나요? 네, 눈이 안 달렸기 때문에 이게 좋은 글인지 나쁜 글인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분할까요? 네,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고 그 다음에 댓글로 소통을 하게 되면 이것이 좋은 글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런 댓글이라는 거죠. 그럼 블로그 이웃을 늘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요, 손수 시간을 투자해서 늘리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걸 추천합니다. 스스로 늘어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블로그에서 트릭을 좀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를 방문한 사람들은 서로 이웃을 신청하게끔 만드는 방법이죠. 네, 요거는 좀 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멤버십에게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요즘 돈 조금만 주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그 다음에 서로 이웃을 막 신청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비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음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계점까지는 직접 늘릴 때 이게 폭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처음에는 이웃 늘리기가 아니고 서로 이웃 늘리기를 중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웃과 서로 이웃은 어떤 차이점일까요? 네, 이웃은 내가 임의대로 그냥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글을 쓰면 제 블로그 메인에서 이웃의 글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제가 글 쓰면 알 수 있을까요? 네, 전혀 모릅니다. 이게 이웃이고요. 서로 이웃은 제가 글을 써도 상대방이 알 수 있고요. 상대방이 글을 쓰면 저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소식을 서로 주고받는 형식을 서로 이웃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서로 이웃을 신청해야지만 상대방도 알고 저도 알 수 있어서 댓글로 서로 소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댓글로 매일 일정 시간을 투자해서 소통하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 이웃과 소통한다고 생각하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댓글로 소통하면은 정말 팬이 생기게 됩니다. 제 블로그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저를 추가한 이웃이 5,889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로 이웃을 신청한 사람이 112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일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왜일까요? 네, 그 임계점이 넘어가면 제가 스스로 찾아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온다는 거죠. 요 기간까지 좀 노력해서 사람들을 모으게 되면 이런 좋은 시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신청을 했죠. 제가 한꺼번에 수락을 좀 해야 됩니다. 서로 이웃 신청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아주 간단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보 블로거들은 잘 몰라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요, 타겟 고객을 선별하고 검색해라. 이게 무엇이냐면요, 서로 이웃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맺게 되면 제가 글이 올라가면 어때요? 그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댓글도 달지를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부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네, 부산 맛집으로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뷰 영역에서 상위 노출한 글들이 쭉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글을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들어가면요, 댓글 단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 단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네, 이분들은 제가 가서 댓글을 달아주면 반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가서 서로 이웃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댓글 다신 분을 클릭하게 되면 그분의 블로그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서로 이웃 신청하면 사람들이 바로 신청을 받아주나요?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글을 가서 쭉 한번 훑어본 다음에 저도 댓글을 달아주는 겁니다. 이 글을 보니까 너무 좋고, 아, 여기 저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서로 이웃 추가가 있습니다. 지금 빨갛게 있는 것이 서로 이웃 추가입니다. 그걸 클릭해 보시면요,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서로 이웃 맺기를 선택하고요,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서로 이웃 맺기가 있는데 여기에 그룹이 있습니다. 제가 그룹을 나눠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동호회 사람이면 동호회라고 해서 그룹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또 음식점이라고 그러면 음식점 해가지고 또 클릭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룹을 나눠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에 따라서 서로 이웃 신청이 되고 신청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디폴트로 서로 이웃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받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네,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몇 마디를 써주면 좋겠죠. 이웃님의 블로그를 확인해 보니까 저하고 취미가 비슷해서 제가 서로 이웃 맺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또는 글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게 많아서 제가 또 방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이웃 신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감성적인 것으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면 신청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루에 일정 시간을 투자해서 서로 이웃을 꾸준하게 늘려가게 되면요, 단시간 내에 500명, 1000명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웃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는 내용 제가 두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요, 서로 이웃 신청을 하루에 몇 명까지 가능할까요?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10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을 투자해서 100명까지 한번 쭉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많이 하는 것이요, 이웃이나 서로 이웃이 많은데 댓글로 소통 안 하면 블로그 지수에 영향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네, 답변은요, 거의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블로그 초보자들을 위해서 상위 노출은 안 돼도 방문객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방문객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지수를 올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케팅 톡톡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